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웹 에이전시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웹 에이전시 회사에 대해서 개발자 관점에서 좀 봤을 때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만들면서 설명하다 보니 다소 이런 그 업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개발자 중심의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반대로 개발자분들은 조금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웹 에이전시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웹 에이전시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웹 에이전시 회사가 어떠한 힘의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힘의 관계가 조금 일반적인 개발 회사랑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이제 그래서 이게 웹 에이전시 회사의 개발자들은 어떤 모습을 지내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걸 간단하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웹 에이전시 회사에 대해서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리면, 해당 설명은 제가 이전에 SI 웹 에이전시 솔루션 이거 나눠놓은 자료에 좀 자세히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스템을 솔루션이나 어떤 걸 미리 구축해 놓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가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는 거를 웹 에이전시라고 해요. SI랑 유사하고요. 근데 차이가 좀 뭐가 있냐면, 그 SI는 다양한 시스템이나 그 내부 업무 처리 용도, 그 결국은 일반 그 저희 유저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의 분야를 보통 SI 형태로 개발을 하고요. 웹 에이전시는 고객이 볼 수 있게, 저희가 웹으로 대부분 뭐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회원관리 사이트란 이런 거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전체적으로 기획이 좀 멋있고 또 고객이 보기에 예뻐야 하는 게 정말 그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개발 쪽 사업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웹 에이전시 회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사장님이 대부분 개발 출신보다는 기획과 디자인 출신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회사 자체도 기획과 디자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보통 기획팀장과 디자인 팀장이 있는데 둘 다 그 사업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기획팀장은 사업 그 관리나 진행, 영업의 지원 부분들, 영업 부분들을 좀 관리하는 핵심을 하고요. 본인 스스로도 기획이나 이런 서비스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디자인 팀장은 디자인의 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인물이고요. 이렇게 각각의 기획팀장과 디자인 팀장을 하나로 기획팀과 디자인팀이 존재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기획자들은 웹 에이전시 쪽에서는 기획에 대한 자부심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이 많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기획과 디자인에 대한 자부심이 많고 프라이드가 높아서 더 일을 열심히 할수록 웹 에이전시 회사는 더 성공의 가도를 걸어가고, 또 여기서 만약에 자신감 없이 대충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서비스가 점점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개발은 좋은 저력자 혹은 파이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핵심이 디자인과 기획 쪽이다 보니까 개발은 지원하는 입장이 돼요. 근데 이제 지원하는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이해 구조를 보고 우리 회사는 기획과 디자인이 중요하고 나는 정말 좋은 서포터가 될 거야 라는 기획 개발 팀장이 있고요. 반대로 야, 우리는 무조건 개발이 중요하다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해 라고 하면서 야, 기획하고 디자인 니네 일정 맞춰 똑바로 안 해, 이런 팀장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팀장이나 그 개발의 리더급의 성향에 따라서 개발이나 퍼블리셔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형태의 구조가 있습니다. 요거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있는 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다양해요. 적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도 있고 많은 회사도 있는데 의외로 10명 미만의 소기업도 엄청 많아요. 에이전시 업체에서.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는 거는 본인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 가능하면 큰 회사 아니면 그 기회가 많은 회사로 가기를 추천드리고, 이제 이런 분들 아직 내가 좀 개발에 이제 스타트랑은 아직 내 이력이 많이 쌓이지 않다고 하신 분들은 또 그 소기업에서 기회를 얻고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켜 가는 것도 추천드리는 하나의 커리어 패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 에이전시 회사의 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게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이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관점이 있고요. 내부적인 관점이 있는데, 외부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고객이 봤을 때, 사장님이 봤을 때 사업을 주도하는 그 중요도는 고객 입장에서는 기획도 잘 되고 예쁜 게 중요하지 개발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크고요. 고객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사장님은 우리 회사는 영업과 디자인이 기획과 디자인이 정말 잘 되어야 하는 회사에 그 역할을 잡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당연히 기획과 디자인이 이런 고객이나 외부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중요도의 1순위를 차지하고, 개발자 팀은 서포트의 역할을 좀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개발자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제 내부에서 일하는 기획팀장이나 디자인팀장이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발이 최종적으로 일을 똑바로 안 해주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가 없고, 그 사업의 책임을 보통 기획 쪽에서 맡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쪽에서는 개발팀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발팀의 그 사람이 협조적이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잘 나가기도 하고, 비협조적일 때는 참 이거 맞추느라고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일단 건드리면 피곤해지니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직접 부딪히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획과 디자인도 많이 싸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사이가 나빠 싸운다기보다는 더 발전적인 것들을 위해서 싸움이 많은데, 하여튼 이러한 관계에서 개발팀은 약간 독고다이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개발팀장이 야 니네 똑바로 안 하면 우리 안 해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팀장이면 전체적인 불화를 무릅쓰고도 개발팀이 조금 이렇게 위에 서기도 하고요. 그래도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잘 맞춰가는 팀인 경우는 또 이제 개발팀이 그래도 결국은 이 내부적으로는 개발팀이 좀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발팀이 1순위를 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팀과 디자인이 2순위를 차지하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자, 기획과 디자인 이후에 개발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획과 디자인 쪽에서 일정이 늦어지면 나머지 독박을 개발팀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과 디자인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조를 아니까 조금 미안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원부적으로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 관점으로 우선순위가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웹 에이전시 회사에서 개발자들의 이제 포지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도 IT 회사니까 당연히 개발이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사업의 핵심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구분으로, 웹 에이전시는 좀 차이가 그 역량의 차이나 능력의 차이지 사업 구조의 차이는 상당히 적어요. 이제 단지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에이전시 중에 경험이 많은 회사는 좀 비슷한 소스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할 때 마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을 하기도 하는데, 적은 회사는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경우, 그런 차이일 뿐이지 그리고 웹 에이전시 회사 중에서도 당연히 솔루션 형태로 나가는 회사가 있는데 흔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디자인과 기획자가 많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가고요. 일단 이런 회사에서는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개발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게시판 반복하는 정도의 개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좀 낮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비전공 개발자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봤던 분 중에는 되게 독특했던 게, 이제 그 국비라든지 이런 거 교육받고 아니면 학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고 와서 개발하시는 분인데, 조가 가셨던 분도 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여기서 경력을 많이 쌓아가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하고 안 하고는 그 스타트 라인은 약간 불리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노력을 하면요 전공자보다 훨씬 잘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그 어떤 비교 우위나 이런 걸로 보지 말고 개발은 진짜 자기의 즐거움과 노력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복잡한 개발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업무를 좀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런 것의 즐거움을 느끼는 개발자들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요. 그 에이전시 회사 중에서도 잘 나가거나 회사가 큰 경우에는요, 그 일반적인 단순한 개발 이상의 좀 복잡하고 어려운 개발들을 그 고객한테 보여주는 것들을 따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일반 SI보다 기술적인 역량을 더 많이 어필하고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런 회사일수록 개발자의 중요도가 일반 다른 에이전시보다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좀 에이전시 회사 중에 좀 기술 역량이 높고 그 회사가 큰 데 같은 경우는요, 개발 기술이 좀 역량이 높은 사람이랑, 그 다음에 다양한 걸, 왜냐하면 SI성이니까 다양한 개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웹 에이전시 회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웹 에이전시는 SI랑 솔루션과 다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개발 장벽이 초반에 SI나 솔루션 들어가는 것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봐도 비전공자분들이 기회를 얻는 경우들이 많고요. 처음에는 조금 작은 에이전시 회사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본인이 착실하게 자기의 개발의 경력을 쌓아가면서 좀 더 큰 에이전시 업체라든지 아니면 개발의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업체로 전향하는 과정들을 갖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그 에이전시 회사가 들을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작은 에이전시 회사는 본인이 좀 더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 아니면 그 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포지셔닝인 역할로 좀 보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릴 컨텐츠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감사합니다.